양심을 택하면 어떻게 되나? 마음은 편안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눈앞에 욕심을 포장한 유혹을 놓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만족하며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양심은 마음의 태양이라는 뜻이다. 그 태양이 구석구석 비추면서 내 마음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해준다. 종교를 믿는 것도 양심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양심에서 시키는 것이다. 나를 반성하고 나를 좀 더 알고 싶어하고 나를 정인으로 각성하게 하는 것들이 양심에서 추구하는 욕망이다. 욕심은 육체적인 안정을 취하고 싶은 것이고 양심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고 싶은 것이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경기도 포천에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농지개혁 때 지주들 중에서는 그 땅을 사회에 봉헌하거나 교회에 헌납하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작농들한테도 지분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포천은 시가 되었거든요. 이미 개발되어서 지금 제 경우는 저나 어머니의 경우는 지금의 삼성이나 현대 못지않은 재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외조부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장로였다고 합니다. 결국 특히 성경대로 행함을 실천을 했던 사례였던 것입니다. 비록 외조부께서는 6.25 때 돌아가셔서 그 후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오셨고 아주 힘들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무쪼록 욕심을 쫓으면 평생을 마음의 짐에 짓눌려 살게 된다.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온 이유가 바로 자신의 욕심을 쫓지 않아서이다. 자식에게 차마 어미 없는 자식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정으로 함께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 물론 요즘도 자식을 늘 이혼할 때 갈등의 대상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모성애는 없을 것이다. 자식 보고 산다는 사람이 늘 많이 있다. 그건 양심에서 차마 자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면 자신의 몸은 남편으로부터 독립되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식을 떠는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에 넋이 쓸고 그 이름을 잃게 된다.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욕심을 쫓아서 양심을 차마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부모는 자식을 찾지만 자식은 부모를 부모만큼 간절히 찾지 않는다. TV를 봐도 자식을 버린 부모들은 자식을 애타게 찾지만 자식은 부모를 잘 찾지 않는다. 대부분 부모가 버린 자식을 찾는 경우가 많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한 번도 다리를 편안하게 뻗고 잔 적이 없다. 너의 사진을 보고 울고 품 안에 넣고 다닌다. 이런 사연이 주된 레퍼토리이다. 그들은 남편 없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속썩이고 의심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남편이 없어서 더 마음이 편안하고 더 재미있게 알콩달콩하게 잘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분명히 그러해야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양심에서 자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공개되면서까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 양심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 자수는 양심에서 시키는 행위이다. 다음은 양심의 고통에 대한 짧은 이야기이다. 20년 전 자신의 친형을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뒷뜰에 파묻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가족들조차 까맣게 몰랐고 행방불명된 줄로 알고 있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였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마침내 자수하고 말았다. 형을 죽이고 자신의 몸은 편안했는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내내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경찰들이 형을 묻은 자리를 확인하면서 동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집안에는 술병들이 가득했고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하루도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형을 땅속에 묻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20년간 묻었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야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항의 저서 각인 중에서 죽기 전까지 마음에 계속 걸리게 된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려고 민족의 정계를 끊는다고 한반도 곳곳에 길지에 말뚝을 박은 것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일본의 한 노인이 우리나라의 마라도에 말뚝을 박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마라도 어느 부근에 보면 말뚝이 박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빼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섬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말뚝을 섬에만 박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박고 평생을 그렇게 함께 살았다. (100명의) 친구를 얻기보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 그 한 명의 적에 의해서 무너진다. 적당한 욕심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경계를 해야 한다. 남을 해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다. 남을 밟을 때 쏟아내는 말들이 모두가 저주처럼 가슴에 팍팍 박히고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된다. 100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원수를 만들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즘은 한 명이 퍼뜨린 쓸데없는 소문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시대이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은 한창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들이 3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아마도 그 사람이 슈퍼 전파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느덧 10개월째 된 거죠. 근데 이걸 두고 발원지는 중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미국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사실상 종식국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러니까 거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나라들이 많죠. 물론 처음 확진자가 나온 곳도 동아시아 지역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거의 미국은 거의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도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도 인터넷으로 소문을 유포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한 명의 적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친구들도 오명이 있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세상이다. 친구가 많은 것이 제대로 살아온 삶인가? 아니면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은 것이 제대로 살아온 인생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